여수시 농업체험학습장이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미 1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딸기 육묘 생산지로 유명한 순천 외서면 일대가 요즘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육묘 재배 면적이 최근 8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줄면서 올 겨울 남해안 해역에 저수온 현상이 예상됩니다. 고흥에서는 본격적으로 2020년산 김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여수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 규모가 크게 늘어납니다.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보다 예산은 34억, 인원은 400명 정도 늘릴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시 농업체험학습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10억 원이 넘는 시 예산이 투입되고도 찾는 사람이 드물어 결국 시설이 폐쇄된 곳입니다. 네, 리모델링 당시에도 위치나 기능 등이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행정의 판단 착오가 얼마나 큰 낭비를 유발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농사체험시설과 숙소가 들어서 있던 본관 건물이 모두 굳게 닫혀 있습니다. 창문으로 들여다본 내부는 그야말로 폐가 상태. 도예 체험장으로 리모델링한 별채는 출입구도 열린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생태 터널 체험장이라며 조성해 놓은 온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터널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인적이 완전히 끊긴 빈 건물이 내심 못마땅한 표정입니다. 뭘 들어오면 좋지만은 사람이 사는 것보다 안 사는 게는 안 좋죠. 여수시가 옛 초등학교를 재건축해 농업체험장과 관광 숙박시설로 활용하기로 한 건 지난 2011년. 폐교 매입 비용과 시설 투자비, 주변 환경 정비에 모두 1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초기 일부 단체 교육을 제외하고는 이용 실적이 전무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2015년 용도 폐지 결정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팔지도 활용도 못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은 아마 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곳은 특히 사업 추진 당시부터 열악한 접근성 등으로 우려가 컸던 곳이어서 낭비된 예산이 더욱 아쉽기만 합니다. 관광객도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까지 다 삭감을 시켰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추후에 저희들 예결위에서 다시 예산이 살아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교통공원 체험장 등 보다 효용성 높은 시설 유치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고민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상황.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올해 태풍 피해벼 매입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쌀값 인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월 25일 기준 80kg 가마당 18만 8,476원이던 쌀값이 한 달 뒤인 지난달 25일 19만 204원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말 기준 태풍 피해벼 15,200톤을 전량 매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격리 효과가 발생해 쌀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올해 공공 비축 미곡 매입량은 지난달 말까지 10만 4,400톤으로 계획 대비 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 규모가 내년에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여수시는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예산은 34억, 인원은 400명을 늘려 모두 8,200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열흘간 참여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국도비 지원 사업의 경우 5,200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에도 전남에서 가장 많은 3,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겨울 우리나라 해역에 저수온 현상이 예상돼 양식생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 가을 북극의 얼음이 줄어들면서 강한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올 겨울 서해와 남해 일부에 일시적인 저수온 현상이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수과원은 양식생물을 미리 출하하거나 사육 밀도를 조절하는 등 저수온 현상에 대비해 양식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흥 지역의 2020년산 김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올해 고흥산 생김이 지난달 27일 도화면 발포 위판장에서 24톤 위판된 것을 시작으로 생김 채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초기 위판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20kg 한 포대당 8만 원에서 1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현재 작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3년 연속 위판액 1,000억 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산간 지역인 순천 외서면 일대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딸기 육묘 생산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령화와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육묘 산업이 조금씩 활기를 잃어가면서 아예 딸기 농사로 눈을 돌리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딸기 육묘를 재배하고 있는 순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 5동 2,300제곱미터 면적에서 육묘를 생산해 올해 6,5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밤에 조금 온도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모종 키우기엔 적정하죠. 200평당 해가지고 한 1,600에서 한 1,800선 나오니까. 이 일대에서 딸기 육묘를 재배하는 농가는 모두 50여 곳. 올해 생산 규모는 761만 주, 판매액은 25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순천 외서 지역은 여전히 전국에서 손꼽히는 딸기 육묘 생산지지만 예전 같은 활기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재배 면적은 8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고 농가 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게다가 딸기를 키우는 농민들이 육묘까지 자체 재배하는 경우가 늘면서 남은 농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만 여기서 산다든가 육묘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이쪽에서 사니까 그 판로가 정확하지가 않고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품이 적게 들고 보다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딸기 재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육묘만 키우던 이 농가도 1억 원을 들여 시설하우스를 지은 뒤 딸기 농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약도 적당히 약을 많이 안 하고 작업 양에 비하면은 이게 더 수월하다고. 순천시가 외서 지역의 딸기 육묘를 7대 특화 작목으로 지정한 가운데 농가들은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육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라남도의 주요 전략들이 제시돼 앞으로 추진 방향이 주목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오늘 동부 지역 6개 시군의 발전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와 마이스 산업 활성화, 국제 산악 자전거 대회와 국제 정원 박람회 재유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부권의 도약을 위해 드론 산업 육성 등 광양항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과 함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지원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사업에 다수 포함돼 있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그동안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 기후변화, 기술 혁신 등 최근의 여건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특히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해 지역과 지역,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협력하는 게 핵심이어서 권역을 뛰어넘는 초광역권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호남 소외의 상징이었던 경전선의 전철화와 복선화를 추진하고 목포와 광주, 부산을 잇는 남해안 고속화철도와 광주 대구 내륙철도 건설 사업, 광주 톨게이트와 삼내 IC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충청 호남을 잇는 이른바 강호축을 기존의 발전축이었던 경부축과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아 산업과 교통망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반영이 계획에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국가 예산이나 또 지역 발전에 필요한 것들이 계획들이 잘 진행되리라고 보여집니다. SOC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산업벨트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전라도 천년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과
신남해안 문화관광벨트 구축이 추진되고 친환경 자동차 혁신 전진기지와 에너지 분야 실증타운 조성 등 혁신도시와 연계한 산업들도 활발히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고 이대로 확정되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양 지역의 다문화 부부들이 기업 봉사단의 지원으로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오늘 직원 350여 명으로 구성된 프렌즈 봉사단의 지원을 통해 광양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부부 4쌍이 합동 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 프렌즈 봉사단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부부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합동 결혼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여수 국동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어선 한 척이 전소됐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메가박스 여수 영화관 대표 이대한 2천만 원, 주식회사 용호 기계기술 대표이사 정성호 2천만 원, 여수 게이트볼 협회 노인 일자리 주성두의 29명 50만 원, 순천시 조곡동 7통 주민 1동 35만 원, 여수시 여천동 11통 주민 1동 15만 원, 순천시 월등면 유평마을 주민 1동 8만 3,700원, 순천시 월등면 화정마을 주민 1동 7만 200원, 순천시 서면 회룡마을 주민 1동 6만 원, 순천시 서면 윤리마을 주민 1동 5만 5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수시 공무원의 90%가 시청 별관 신축에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수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직원 2,186명 가운데 1,24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집계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89.5%인 1,116명, 반대한다는 응답이 6.5%인 8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 통합청사 운영을 위한 시청 별관을 조속히 건립해 줄 것을 집행부와 시의회에 요구했습니다. 광양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2019 광양시 축제위원회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올해 개최됐던 지역 축제 과정에서 교통체증과 향토음식 부족, 정체성 미비 등 문제점이 발생했고 특히 매년 큰 변화 없이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대형 행사와 연계된 축제 개최와 젊은 층을 위한 체험거리 확대, 적극적인 소셜미디어 활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건의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수 지역의 휴양형 의료 관광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공개 논의됩니다. 여수시와 여수마이스협회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여수 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 홀 등에서 국제 의료 관광과 마이스업계 전문가, 시민들을 초청해 의료 관광 요건과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논의합니다. 협회 관계자는 휴양과 힐링을 추구하는 이른바 웰니스 관광과 건강관리, 치료를 병행하는 최근 추세에 맞춰 지역의 인프라 구축 방안과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정하는 이달의 추천 관광지로 광양 느랭이골 자연리조트가 선정됐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여행작가와 관광 관련 학과 교수들이 참여하는 평가단의 의견을 토대로 주변 경관과 숙박시설, 사진 촬영 명소 등에서 호평을 받은 느랭이골 자연리조트가 전남의 12월 추천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지리산과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느랭이골 리조트는 편백나무 숲과 동절기 점 등 행사로 방문객들이 늘고 있습니다.